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주가 지수를 중심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겨울에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소강 국면일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추위가 시작되면 소강 국면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11월 FMC, 이번 주에 있는 11월 FMC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4%까지 거의 갈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봇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전쟁이 추위 때문에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소강 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전략적인 이익을 확보하려고 공세를 취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대화에서 정말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끼리 어떤 대화를 하자고 합의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소강국면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이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2020년 초에 있었던 팬데믹, 지금까지 이어졌던 팬데믹 기간에 붕 하고 떴다가 그대로 이제 가라앉은,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 상황은 그냥 2022년 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2200 정도,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2200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죠. 미국의 S&P 500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3300, 340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3900, 조금 높죠. 그동안에 기업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못했고 미국은 기업 이익이 증가한 것 때문에 좀 올라가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 팬데믹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우리는 그냥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그 이분법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을 볼 때 저는 늘 4분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힘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작용을 하면 네 개로 나뉘어지겠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수학에서 방정식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X축, Y축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X와 Y의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볼 때는 이 X와 Y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X와 Y가 뭐냐면,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거리, 방향성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골프 시작할 때는 무조건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만, 거리만 많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 드라이브 300m를 친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어떤 입자가 있다. 그 입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입자가 지금 위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치와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최소한 이것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식에서 이익이죠. 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익이 그대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X라고 놓겠습니다. 이익 증가율. 최근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이익이 뭐 30%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익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익 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걸 얼마나 많이 반영했느냐, 선 반영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이익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충분히 싸냐 아니면 여전히 비싸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Y로 보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을 Y로 보고 이건 지금 우리가 싸냐 비싸냐 이야기고, 이익 증가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힘이 강하냐 떨어질 힘이 강하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뭐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수학에 X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흔히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PER, PE를 Y축으로 놓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4사분면이 나오겠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나옵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4사분면을 가지고 늘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고 이 점이 지금 있는 점이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점들이 보통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기가 어떤 점이겠습니까? 1사분면입니다. X도 플러스 값,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Y도 플러스 값,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요게 1사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 경기가 좋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도 증가하고 뭐 이러면 이제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식이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고 좋다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기업 이익도 증가를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1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합니다. 2사분면은 뭐냐면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이익이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2사분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이익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주가도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익은 계속 감소하는데 주가는 충분히 하락하고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이익이 더 이상 감소를 안 해요. 경기가 뭐 망할 때까지, 모두가 망할 때까지 경기가 나빠지겠습니까? 가다 보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이익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4사분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익이 계속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폭이 줄어드는 게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넘어가는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바닥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일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침체, 경기가 좋아지고 둔화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기준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과거 1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부터 1년 후까지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으냐를 뭐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로부터 쭉 전망치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써놓은 게 X축입니다. 이익 증가율하고 이제 그 주가 수익 배율,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게 이제 마찬가지로 수직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 증가율의 평균치를 제가 이제 이 축으로 그어놨죠. 한 7,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PE,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PE 배율을 16배 정도가 이제 과거 평균 정도가 돼요. 이거는 1990년 이후로부터 제가 월별 그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이번 달에는 이 하나의 점은 뭐냐면 지금부터 1년 동안 S&P 500 기업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느냐가 X가 되고, 지금 현재 S&P 500이 그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가
몇 배나 되느냐라고 하는 배율이 Y로 표시돼서 하나의 점이 딱 찍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90년 이후로 월별로 점이 다 찍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020년 1월 점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2020년 1월 점은 평균이에요, 평균. 기업 이익의 증가도 평균 정도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싸냐 비싸냐라고 하는 것도 평균 정도였습니다. 16배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평균 정도에 있다가 팬데믹 충격이 들어오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움직였냐면 파란색에서부터 출발해서 팬데믹 충격이 왔는데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했죠. 이익은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보면 감소했단 말이죠. 감소했는데 우리 상식은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크게 올라갔어요. 이익도 과거에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이익이 줄어들 거야, 많이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가는 폭등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2, 4분면으로 갑니다. 이익은 줄어들고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높아지고 2, 4분면으로 가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3, 4분면, 4, 4분면 갔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났더니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왔죠. 이익이 크게 감소하다가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팬데믹 직후에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주가는 가만히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이익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왔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4사분면에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반대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팬데믹 때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원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10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기업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라고 예상해 놓은 거 그게 과거 평균이랑 거의 비슷해요. 2020년 1월 수치랑 뭐 크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 증가에 대한 예상치에 기반해서 지금 S&P 500 주가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밸류에이션 그거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지금 다시 그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게 아니고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기대가 현실보다 굉장히 앞섰고 굉장히 강할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익 증가를 물론 뭐 사람들이 기대가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보다 몇 달은 앞서간다고 합니다만 사실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버블과 버블 붕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붐이 일어났다가 버스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기대가 붕 하고 일어났다가 꺼지는 기업 이익도 물론 붕 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속되지 않는 기업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익 증가와 밸류에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난 팬데믹이 시작하고 팬데믹이 지나고 이런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냥 한 바퀴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가 지수는 어떠느냐? 코스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코스피는 이게 2006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의 1년 후의 전망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만 그려놨는데요. 이익 증가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그려놓고 P 밸류에이션은
10배 정도가 평균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16배나 되는데 왜 우리는 10배밖에 안 되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미국은 이익의 변동성이 좀 낮아요. 우리는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전년에 비해서 30%씩 이익이 감소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의 기업 이익도 그런 식의 커다란 변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 때 이게 좀 커지긴, 한 번씩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침체에서는 이익의 증가가 기업 이익이 S&P 500이 30%씩 감소하지 않고, 보통 이제 뭐 0에서 10%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더 높게 치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보면, 우리는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 기업 이익이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훨씬 더 이제 텔레비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밖에 다닐 때는 텔레비전 뭐 그렇게 큰 거, 또는 텔레비전 화질이 좋은 거 뭐 집에 잠깐 동안 있는데, 뭐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가 아주 큰 폭으로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입었죠. 그래서 우리도 기업 이익이 감소는 안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가,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더 이상 밸류에이션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리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기대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그래서 기업이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밸류에이션도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좋은 일이 생기면 주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나쁜 일이 생기면 주가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고점에서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이구, 세상이 얼마나 나빠지려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아닙니다. 그냥 올라갔던 게 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그냥 올라갔던 거,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 아주 많이 올라갈 거야,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게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야, 금방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일상인 것이죠. 주식시장의 일상이고, 뭐 물론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 FMC에서 금리 인상 이번에 하고, 그리고 연준에서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상당히 줄이겠다,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가가 반등을 할 여지가 굉장히 클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 대화해 봅시다 라고 해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일 것이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위가 시작되고 소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경기도 별로 안 좋겠네, 이런 비관론이 좀 더 커지면서 주가 하락 압력도 좀 더 생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이제 주가가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